네,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카메라의 변은철 대표입니다. 네, 두 번째 스타카메라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면 보통은 바디랑 번들 렌즈, 기본 렌즈 키트를 구매하는 편입니다. 네네. 거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렌즈를 구매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소니, 캐논, 니콘 크롭바디를 부르는 명칭과 풀프레임을 부르는 명칭, 또 그 안에서의 그 렌즈의 등급,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서드파티 브랜드라고 해서 뭐 삼양이나 탐론, 시그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스타카메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렌즈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렌즈라든지 이런 걸 사게 되면 읽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렌즈 스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렌즈를 만지다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왜 있었지라고 의문은 들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그런 맞아요. 아주 간단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렌즈마다 뚜껑을 열어보고 앞에 보게 되면 각각 무슨 숫자랑 뭐 정보값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이상한 고대 문자처럼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렌즈 주변에 있는 이런 버튼들과 간단하게 여기 앞에 적혀져 있는 이 렌즈의 정확한 이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뭐 소니, 캐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캐논 렌즈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캐논의 가장 유명한 렌즈라고 하는 이름이 신게르기죠. 2470 N렌즈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외부에는 AF, MF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은 얘는 락 장치가 있어서 이거를 잠궈 주시면은 렌즈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렌즈는 다 고급 렌즈라서 이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렌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캐논 줌렌즈 EF라는 표시가 있는데 EF는 풀프레임의 약자이기 때문에 EF 렌즈고 2470은 초점 거리를 뜻하고 있고요. 1대 2.8인데 이걸 읽을 때는 렌즈 밝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배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1 기준에서 1에 가까울수록 더 밝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L이라고 해서 캐논에서는 럭셔리 렌즈가 가장 고급 렌즈에 해당하고요. 2라고 해서 2세대 렌즈이기 때문에 2470의 2세대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USM이라고 해서 울트라소닉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고 여기 돌아가면은 82mm라고 해서 82파이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라든지 캡은 82 구경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도 보면 소니는 뚜껑에 적혀져 있진 않고요. 여기 옆에 FE, 소니에서 풀프레임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조리개 2.8, 2470 GM 최고급 렌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 구경은 여기 옆 라인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위치는 다르지만 각 정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논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커스텀 버튼이에요. 일반적으로 초점을 고정을 하거나 다른 기능들을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USM이라고 읽으셨잖아요. 또 STM 모터도 있는데 그 두 개의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울트라소닉 모터의 약자가 USM인데 이건 초음파 모터에 해당하는 건데 요즘에 영상에 관련된 모터는 스태핑 모터라고 해서 STM 모터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흔히 얘기해서 렌즈를 영상으로 찍을 때는 STM 모터가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모터의 소음이나 이런 걸 잡아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STM 모터를 탑재한 렌즈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더 좋고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그거는 USM이 좋지만 네. 영상에 특화된 모터가 스태핑 모터라고 방식이 보셔야 되죠. 조금 다르다라는 그렇죠. 예.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렌즈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EF, FE 이런 식으로 부르는 표기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각 브랜드별로 풀프레임, 크롭바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 소니 브랜드입니다. 네. 소니 렌즈 여기 있습니다. 네, FE하고 E 마운트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FE는 풀프레임 E 마운트의 약자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전용의 렌즈고 E 마운트는 크롭바디 렌즈이기 때문에 E 마운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렌즈군을 보게 되면 GM 렌즈라고 해서 G 마스터 렌즈가 있고 그다음에 G 렌즈, 그다음에 ZA 칼자이스 렌즈, 그다음에 일반 렌즈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상위에 되는 렌즈는 GM 렌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순서는 G와 자이즈 렌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밑에는 일반 렌즈가 되기 때문에 일반 렌즈에는 G라든지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화질이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알파 6600이나 6400 같은 크롭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E라고 적혀져 있는 네. 렌즈를 보시면 되고 알파 7 마크 3나 네. 알파 7C 같은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FE 렌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저희가 알아볼 게 네. OSS가 네, 있죠. OSS는 소니 렌즈에 보면 OSS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 거는 손떨림 보정을 뜻하기 때문에 OSS가 달려있다고 해서 모든 렌즈들이 똑같은 성능의 손떨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렌즈마다 뭐 4스탑이 되는 게 있고 3스탑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렌즈마다의 부여되는 손떨림 보정의 기능은 조금씩 틀리실 수 있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요 렌즈를 한번 읽어보고요. 대표님께서 요 렌즈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옆에 FE라고 되어 있고요. 풀프레임용 렌즈고 2860이라는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에서 5.6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조리개고 네, 맞습니다. 줌을 함에 따라서 조리개가 변하는 가변 조리개입니다. 네. 보통은 고정 조리개가 좀 비싸죠. 아, 그럼요.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좀 나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찾아보면 40.5mm이고요. 최소 초점 거리가 여기 0.3m라고 네, 나오게 네. 되네요. 30cm 이전에 나오는 거는 찍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손떨방도 없고 G라는 표기도 없기 때문에 일반 렌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는 이제 키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20만 원 네네. 정도에 네.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금액에서 이 렌즈가 있고 요 렌즈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렌즈는 2470GM이라고 해서 소니에서 가장 고급 렌즈인데요.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렌즈긴 한데요. 최저가 200. 네, 그 대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면 요만큼의 화질 때문에 가격을 이만큼 주고 사시는 경우 많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의 차이지만 아주 큰 디테일의 차이를 좀 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GF 이 글자 두 가지 때문에 돈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네. 렌즈랑 이 렌즈랑 거의 똑같은 렌즈이잖아요. 네. 줌 렌즈이고 네. 다만 좀 다른 거는 GM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조리개가 좀 더 밝다는 거, 그리고 요런 커스텀 버튼이 조금 있다는 거 네. 말고는 어떻게 보면 거의 10배 차이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구매를 해 가시면은 이게 10배 차인데 이게 또 이렇게 찍어 보면은 그런 느낌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또 이 렌즈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맞아. 또 바꾸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네. 소니는 이런 식으로 보고 네. 나에게 맞는 렌즈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번외로 짜이츠 렌즈가 있잖아요. 네. 얘들은 뭐 표기가 안 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바티스라고 하는 렌즈는 소니에서 나온 칼자이스 렌즈가 아니라 칼자이스사에서 나온 소니용 렌즈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보면은 거리개 창이 있어서 거리개를 OLED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반 렌즈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외부에는 초점링밖에 없기 때문에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앞에 보면은 디스타곤이라고 해서 렌즈를 만드는 설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25는 25mm의 밝기가 2.0인 렌즈를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렌즈라고 보실 수는 있고요. 파이가 67파이기 때문에 67mm 구경의 렌즈 직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T인데요. 짜이즈사의 특징인 T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어 억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렌즈라고 네.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렌즈는 풀프레임용 렌즈이지만 네. E인지 FE인지 표기는 되어 있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렌즈가 100%다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일반적으로 알아보시는 렌즈는 거의 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살 렌즈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그 다음 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논인가요? 네, 캐논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EF, 그다음 EFS, 그다음에 RF, 그다음에 EFM 마운트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EF 렌즈가 풀프레임용 렌즈고 EFS 렌즈가 크롭바디용, 요즘에 출시된 RF 렌즈가 미러리스용 풀프레임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 크롭바디용은 EF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캐논이 조금 많아서 헷갈리고, 그럼 얘들도 등급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네,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캐논은 뒤쪽에 보시면은 L이라고 해서 영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L이 럭셔리 렌즈 약자이기 때문에 가장 고급 렌즈에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띠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빨간띠. 이제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주시는 거죠, 네. 사실. RF 렌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RF도 L 렌즈가 있고 일반 렌즈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에서는 손떨림 방지를 OSS라고 네. 표기가 되었는데 캐논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죠? 이제 이미지 스테이빌라이저라고 해서 IS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글자가 좀 틀리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한번 읽어보면 EF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00D나 이런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맞고요. 18에서 135mm까지 줌이 되는 렌즈입니다. 여기 스테빌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손떨방도 들어가는 렌즈고요. MF, AF 버튼을 할 수 있고 줌을 잠글 수도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 네. L 렌즈는 아니다. 네, 빨간띠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아니죠?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러리스 한번 읽어보면 얘도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네. 똑같고요. 그 대신 미러리스용 렌즈들은 이런 마운트 직경이 작기 때문에 일반 EF 렌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마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EF 렌즈란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어댑터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EF 렌즈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캐논은 장점이 렌즈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다는 그럼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이나 이런 것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렌즈를 구입하기 쉽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이 마운트가 좀 다르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적이 있거든요. 아, 카메라 마운트별로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니는 박스에 보시면 이거 한 가지 SE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니 E-마운트 렌즈를 이렇게 명칭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니 렌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번들 렌즈라고 하죠. 여기 PZ라고 적혀져 있는 렌즈가 있는데요. 파워 줌의 약자이기 때문에 줌을 전동으로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줌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PZ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니콘 차례입니까? 네, 니콘이 진짜 많은데. 니콘 많아요. 우지. 니콘도 풀프레임과 크롭, 미러리스에 대한 명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니콘은 DX 렌즈와 FX 렌즈로 크게 나뉘는데요. 캐논처럼 EF 렌즈에 해당하는 게 FX 마운트라고 보시면 되고, 크롭 바디로 하는 게 DX 렌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네. 미러리스는 Z 마운트라고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즈를 고르실 때 내가 DSLR 크롭이다, 풀프레임이다, 미러리스다에 따라서 DX, FX, FX.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등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표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니콘은 캐논처럼 L 대신 N이라고 해서 나노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를 최고급 렌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렌즈가 또 2470, 니콘에서 최고의 렌즈죠. 읽어보겠습니다. AFS는 이제 초음파 모터를 뜻하고 있고요. 2470은 초점 거리, 그 다음에 1:2008, 아까 말씀처럼 조리개의 밝기를 써져 있고, 요 뒤에 E가 있는데요. E가 뭐냐면 요 뒤에 접점을 전자 접점으로 해서 이제 전자조리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E가 아닌 것도 뭐가 있어요? E가 아닌 거는 D가 있고요, G가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 D 렌즈라고 많이 쓰시는데 이게 필름 카메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리개가 움직이도록 돼 있어서 조리개 링이 뒤에 있기 때문에 수동 필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런 E 렌즈들은 그런 데 사용을 못 하시도록 전자로만 되어 있고, G도 마찬가지로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손떨림 방지가 있죠. 네, 네. 이거는 와, VR이라고 액팅? 되어 와. 있습니다. VR. 그럼 니콘에서는 VR로 표기를 네,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소니는 OSS, 네. 캐논은 IS. IS, 얘는
VR로 손떨방을 표기를 합니다. 네. 아까 이게 모터 말씀하셨잖아요. 네, AFS 초음파 모터. 그거 아닌 모터는 지금은 다 AFS 모터가 들어가고요. 네. 요즘에 AFP라는 모터가 들어가는데 스태핑 모터라고 해서 캐논에서 아까 STM 모터처럼 STP 모터가 들어가는 거 보고 AFP 모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3사를 알아봤는데 부르는 명칭은 뭐 하나 특출한 게 없습니다. 그냥 네. 표기법만 다르다. 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네. 서드 파티로 네. 넘어가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 일단은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그마 렌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마는 크게 보면 아트 렌즈랑 컨템포러리, C, 그 다음에 스포츠 렌즈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등급이죠. 예, 아트 렌즈가 우리가 흔히 L 렌즈로 표기가 될 만큼 고급 렌즈가 고급 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라고 해서 가변 조리개 쪽이나 아니면 줌이 많이 되거나 이런 렌즈에 해당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스포츠 렌즈는 조류 사진이나 스포츠 촬영을 하시는 아주 큰 렌즈에 해당하는 초점 속도가 빠른 렌즈들에 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이 막 뭔가 얘는 완전 최고급이다라는 것들을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뭔가 용도에 따라서 예, 분류를 해놓은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C가 일반 등급이고 네. 아트가 고급 렌즈라고 봐도 될 것 네, 같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외부를 살펴보게 되면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로 이렇게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 동일하군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A, 아트 렌즈. 아트 렌즈. 네, 가장 비싼 렌즈고, 그다음에 50mm의 초점 거리가 표시가 돼 있고 1대 1.4라고 해서 렌즈 밝기가 표시가 돼 있고 DG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글자 두 글자로 이제 네. DG와 DC로 나누어지는데 네네. DG가 풀프레임용 렌즈를 뜻하고요. 네. 그다음에 DC가 크롬용. 아, 네, 그럼 저는 그리고- 여기 DC라고 네. 되어 있으면 크롬용인 거고 네네. DG는 풀프레임. 네, 맞아요. 뒤에 또 DN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나온 렌즈인데 네. 뒤에는 미러리스용으로 나온 게 DN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 DN 렌즈는 마운트가 소니 E 마운트와 이제 캐논 M 마운트로 나뉘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캐논과 소니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캐논의 OD 마크 4를 사용을 하는데 시그마 렌즈를 사용을 한다면 네, DG로 DC. 사용을 네, 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소니의 알파 7 마크 3를 사용을 한다면 네, DG, DN. DN으로 보고 그 뒤에 4 소니, 네, 맞습니다. 4 캐논, 4 니콘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알아볼 게 네.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탐론이죠. 네, 탐론 렌즈가 이게 명칭이 되게 많습니다. 탐론은 SP가 탐론의 최고급 렌즈를 뜻하고 있고요. 아. USD라고 해서 울트라 소닉 사일런트 드라이버라고 해서 초음파 모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캐논에서는 스태핑 모터라고 해서 STM 모터가 있는데 얘는 이제 PZD라고 해서 조금 더 조용한 모터를 채용하고 있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이라고 해서 고글존 렌즈가 들어가 있는 렌즈들도 있고, 그 다음에 LD 저분산 렌즈가 들어가 있는 렌즈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F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너 포커스이기 때문에 경통이 나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탐론은 굉장히 많네요, 부르는 게. 네, 한 가지 빠졌는데요. VC, 그러니까 손떨림 버전이기 때문에 탐론은 VC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탐론은 풀프레임 크롭을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DI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DI2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DI2는 크롭 바디용이기 때문에 EFS에 해당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렌즈는 DI1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캐논으로 따지면 EF 렌즈가 흡사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DI1이 풀프레임이고 네. DI2가 크롭 바디. 크롭입니까? 그리고 요즘에 나온 게 DI3는 미러리스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러리스용은 DI3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SP가 최고급 렌즈라고 했나요? 그거 네. 말고 또 등급을 표기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등급의 렌즈? 네, 탐론은요 여기 보면 SP라고 해서 네. 웬만한 렌즈에는 이게 다 붙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탐론에서 풀프레임과 크롭과 미러리스를 구분 짓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얘를 캐논에 쓴다든지 네, 소니에 쓴다든지 네. 어떤 회사의 브랜드가 나오면서 그 마운트는 시그마 비슷하게 뭐 4 캐논 이렇게 부르나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운트마다 4 니콘이라든지 네. 4 캐논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DI3 같은 경우는 4 소니라고 해서 각 제조사마다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도 보시면은 소니용, 니콘, 캐논용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따로 표기되는 것은 없고 네. 그냥 캐논용이다, 니콘용이다 그거는 사이트나 구매를 하실 때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 요렇게 알아봤고 네. 토키나도 아까 하나 말씀하신다고 네. 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네. 토키나 렌즈도 서드 파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네, 토키나 렌즈도 FX하고 DX로 표시가 되는데요. 니콘이랑 똑같네요? 네, 요것도 DX라고 해서 크롬용 렌즈를 DX, 그다음 FX 렌즈를 풀프레임용 렌즈로 읽으시면 됩니다. 뭐 3사, 4사 다 나오나요?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캐논, 얘도 소니. 마찬가지로 네. 4 캐논, 뭐4 니콘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좀 굉장히 네. 복잡하긴 한데 풀프레임이냐, 크롭이냐, 미러리스냐에 따라서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고급 렌즈냐 네. 아니면 일반 등급의 렌즈냐를 기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기 전에는 DCDN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네. 뭐 무슨 FX라고 그러고 EFS라고 하는데 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서드 파티 브랜드를 사용을 할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브랜드가 있고 더 네. 많은 종류도 있지만 저희가 한 자리에서 설명을 네. 다 드리기는 네.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해봤는데 궁금한 점은 댓글 해주실 거죠? 아, 예, 그럼요. 네. 항상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스타카메라 대표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준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없던 정보는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고 많이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구매를 하시지만 저희도 이제 이 렌즈들의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렌즈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뜻이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네. 또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나 네. 싶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알기에 애매한 것들이 가끔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스타카메라에 와가지고 컨텐츠를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또 이런 컨텐츠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찌 수고하십시오. 됐나요? 아, 이거 했어야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아, 하세요. 네. 아니, 그 마지막 하세요. 아니,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뭐요? 아니, 네, 이거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좋은 하루 되시길.